자, 이제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앞 시간에는 우리가 보존 등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전 등기겠지? 네. 늘 해야 되는 게 이전 등기니까. 자, 우선 이전 등기할 때 1번 법률 행위로 이전 등기.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 게 뭐지? 재판이요. 법률 행위라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 내가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응? 법률 행위 아니지. 내가 원해서 법률 행위로 하는 거. 내가 원해서 법률적인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 법률적인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전 등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인 증여. 사인 증여가 뭐지? 사인 증여? 사인 증여가 그거를 증여하는 건데 그 임금을 사인 증여가 뭐냐? 언제 하는 거냐? 아직 사망 상속 받았을 때. 이런 게 아직 클리어가 안 되지. 네. 사인 증여가 뭐야? 증여는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살아 있을 때 주는 게 증여고. 네. 사인 증여는 내가 죽으면 온유야, 내 아파트 너 가져가. 이게 사인 증여고. 유증이랑 상속이랑 사인 증여랑 다른 게 거의 똑같은 거.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아파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주는데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고,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인데, 주긴 주는데 내가 너한테 줘. 주긴 주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이 집 너 가져가. 이렇게 하면 사인 증여라고. 사인 증여와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을 언제 하겠어? 이혼하면 재산 분할 하겠지? 네. 양도담보 돼지 얘기 했지? 네. 양도담보 한다든지. 네. 또 물건, 나는 집 줄 테니까 넌 땅 줘. 이런 거. 네. 아니면 현물 출자. 회사를 만드는데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뭐 땅이나 건물을 투자할 때 대물 변제. 내가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 대신 아파트로 갚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때 신청은 공동 신청을 한다. 네. 원래는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네. 단지 이런 거에 소송이 걸려서 판결할 때는 단독으로 했지. 앞에서 우리 이미 다 배웠지. 네, 판결. 이제는 다 배운 것 중에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것만 지금 요걸 정리해 놓은 거야. 네. 등기 원인 일자는 매매를 했으면 매매 계약한 날이겠지, 당연히. 네. 매매는 계약한 날이고, 증여도 증여 계약한 날이고,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날. 네. 증여는 언제? 아빠가 아들한테 준다고 계약서 쓰는 날이고, 네. 사인 증여는 내가 지금 계약서는 내가 너 줄게 계약서는 썼지만 내가 죽는 날, 죽고 그게 넘어가니까 네. 그때다 이 말이야. 재산 분할, 이혼해서 재산 분할할 때는 뭐 협의했으면 협의가 성립된 날, 또 현물 출자할 때도 출자 계약을 성립한 날, 그때가 등기 원인 일자다. 네. 성립일이다 생각하면 돼. 성립. 네. 이게 이루어진 날. 네. 이것들이 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그런 거죠. 그렇게 등기 원인 일자를 적을 때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 거야. 네. 예를 들어 매매하는데 계약한 날은 1월 1일인데 잔금 지급일은 3월 1일일 수 있지. 네. 그럼 원인 일자는 언제야? 1월 1일이라고. 1월 1일. 계약한 날을 적는다고. 네. 계약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는. 자, 사인 증여가 뭐라고 했어? 사인 증여가 아버지가 약간 상속 같은 건데. 사인 증여가 이제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네. 이 집 너 가져 아들한테 주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네. 이제 큰 아들한테 준 거야. 이게 네. 사인 증여인데, 네. 이게 사인 증여인데 이 사인 증여할 때 아니면 아빠가 유언을 하겠지. 유언을. 네. 유언을 하겠지. 네. 유언을 하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기록을 남기겠지. 네. 누구한테 남기냐면 이때 이제 뭐 유언 집행자가 있단 말이야. 네. 유언 집행자가 네. 이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유언 집행하겠지. 일반 사람은 유언 집행 안 하겠지. 네. 비싸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유언으로 집행하고 갈 것도 뭐 있어. 변호사 사야 되는데. 네. 변호사 사야 되는데 변호사가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빌딩도 있고 와. 100억짜리 빌딩도 있고 또 아파트 40억짜리 있고 네. 빌라 30억짜리 있고 와. 또 땅 1000억짜리 있고 막 그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있는데 이게 큰아들, 둘째 아들, 뭐 첫째 딸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걸 줄 때 네. 요거는 누구 주고 요건 누구 주고 요건 누구 주고 이걸 누구한테 유언 집행자한테 의뢰를 한다고. 아. 근데 유언 집행자가 이게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 삼성 회장이다. 네. 삼성 회장이 가진 게 얼마나 많겠어. 네. 맞지?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처리하기엔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와. 많고. 그렇겠지? 네. 그래서 유언 집행자를 1, 2, 3, 3명 이렇게 네. 둘 수도 있단 말이야. 유언 집행자를. 얼마나?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충 사인증여 유언 집행자가 수인일 때, 많을 때, 한 명 이상일 때, 수인일 때, 한 명 이상일 때는 과반수에 의해서 등기 신청한다. 예를 들어 유언 집행자가 1, 2, 3번이야, 3명이야. 네. 그러면 1번 유언 집행자가 지금 미국에 출장 갔어. 갈 수 있겠지? 네. 그럼 이 사람이 없어도 2번, 3번 이 사람들로 해서 과반수가 넘잖아, 지금. 네. 네. 3명 중에 2명이니까. 네. 과반수로 해서 이것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아, 이 사람.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과반수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과반수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정려는 어떤 차이냐? 이제 정려하고 사인 정려가 상속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네. 어, 아, 여기 있네요. 음. 유준도 똑같죠? 자, 보자. 이 정도 뒤에 나오고 지금 이거는 정려야, 정려. 네. 지금 우리는 정려를 하는 거예요. 정려를 하는데 자, 정려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정려 시에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어. 네. 사망해서 네. 아들한테 정려를 해. 아들한테 집을 정려를 해. 네. 그러면 아들한테 정리를 했고 아들한테 정리를 하고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네. 네. 사망을 하면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 네. 아버지 자 다시 증여하고. 다시 자 아버지로 하면 헷갈리고 다시 자 네. 온유가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네. 이 집을 온유한테 아들이 있어. 온유한테 아들이 1, 아들 2, 딸 1이 있어. 네.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낳았는데 네. 온유가 나는 의미 있게 이 집을 사용해야겠다 하고 이 집을 목사님한테 정려를 했다고. 나한테 할 수 있겠지? 네. 네. 목사님한테 정려를 했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사용해 주세요. 했어. 네. 그렇게 했는데 정려를 했는데 죽었어. 네. 아. 정려한다고 했는데 아니 등기를 안 했지. 네. 네. 등기를 하지 못한 채 죽었어. 누가 죽었어? 온유가 죽었어. 제가 죽었죠. 정려한 사람이 죽었어. 등기하지 않은 채 온유가 사망을 했단 말이야. 네. 사망을 하면 등기를 못 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온유의 상속인 누구? 아들 1, 아들 2, 딸 1. 요 세 명이 네.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의무자. 상속인이 의무자가 돼서 누구한테? 나한테 정려를 하는 거야. 원래 아버지가 정려하려고 했는데 정려를 못하고 사망했지. 네. 아버지가 정려해주기로 했어 이미. 맞지? 네. 근데 정려를 못해주고 등기까지 못하고 사망을 했어. 그러면 상속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나한테 정려해주면 돼. 자, 그러면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자 똑같아. 온유가 이 집을 내가 죽으면 목사님 이 집을 목사님한테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져가세요. 했어.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근데 어떻게 됐어? 사망했지. 또 온유가 사망했지. 네. 미안하다 온유야. 온유가 사망했어. 그럼 이때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때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상속인과 유언 집행자. 네. 유언 집행자의 과반수. 과반수. 그러니까 상속인이 예를 들어 3명이고 네. 지금 3명이지. 네. 유언 집행자가
4명이야. 네. 와. 그러면 총 7명이지? 7명이 과반수는 몇이야? 4명 돼야 되지? 네. 4명이 의무자가 돼야 돼. 의무자. 아. 자, 이때는 상속인 전원이 의무자가 돼야 돼. 상속인 전원. 정년은 상속인 전원이 의무자가 돼야 되고, 네. 사인 정년은 상속인과 유언 집행자의 과반수가 의무자가 되는데, 그러면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응? 아. 그 차이다. 알았지? 네. 정년은 상속인 전원이 의무자가 돼야 되고, 네. 사인 정년은 상속인과 유언 집행자의 과반수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아. 정년. 네. 정년. 자, 정년하고 상속하고 어떤 차이지? 증여는 요즘 일단은 어떤 차이야 도대체? 와 근데 증여는 일단은 살아있을 때 줄 수 있는 것 같고 상속이나 유증은 둘 다 약간 죽을 때 줄 수 있는 것 그래. 같은데. 그래 네. 이거는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거야. 네. 이거는 살아있을 때 줄 수 있어. 네. 또, 사증. 자, 증여, 상속, 유언 증여도 증여의 일부지. 네. 자, 증여에서 그래 유언 증여하자. 유언 증여, 유증. 네. 자, 이거는 살아있을 때. 네. 이것은 사망. 죽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차이가 뭐야? 또 증여는 아무한테나 줄 수. 증여랑 유언 증여 증여는 누구나. 네 누구나. 이것도 누구나. 근데 상속은 혈통. 친족. 자기 아들, 딸, 쉽게 말해서 네. 좀비속한테 네. 아들, 딸한테 가는 거지. 네. 요 차이가 있지.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증여가 누구나한테 유언 증여도 누구나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언 집행자가 있는 거고 상속인한테 갔다가 상속인이 증여를 한다는 거야.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서 증여를 한다는 거야. 네. 나한테 오는 거니까. 네. 온유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니까. 상속인이 하고 이때 상속인이 주는 것처럼 되는 거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상속인 아들이 증여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지금 등기 처리가 되잖아. 의무자가 돼버리니까. 네. 자, 어디까지 했나? 저 이제 이혼 재산 분할해야 돼요. 이혼 재산 분할. 이혼하면 또 재산 분할해야 되겠지? 네. 자, 재산 분할해서 농지를 받았어. 내가 이혼해서 이제 농지가 내게 됐어. 원래는 뭐 같이 쓰. 와이프 건데 온유 아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땅이었는데 네. 그 농지인데 밭인데 네. 이혼하면서 온유께 됐어. 네. 그러면 온유는 이것을 거미는 받아야 돼. 거미는 누구한테 받나? 검사. 시구청. 시군청장한테 받지. 거기 받고 농지증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해도 예를 들어 농지니까 농지증이 필요하지. 네. 그렇지만 이것은 이혼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원래 농지증이 받았겠지. 아니면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받지는 않아. 거래 흑에도 원래 받았었겠지. 네. 또다시 받지는 않는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한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산 분할하고 딱 이혼 그 법률로 이혼 선언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산 분할 효과가 있지만 2년 후에는 그런 재산 분할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아내 소유로 있던 농지가 있는데 그거를 재산 분할 청구 그 효과가 있을 때 안 하면은 그냥 아내 걸로 그냥 계속 그렇게 간다. 온유 와이프가 논이 1000평 있어. 네. 1000평 있는데 1000평 있고 온유는 돈도 없어. 온유 와이프가 아파트도 있어. 네. 100억짜리. 와. 이렇게 있는데 공유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 네. 왜 이혼을 하게 됐어? 몰라. 온유가 성질이 나빠서 이혼을 아니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온유가 계속 맞는 거야. 네. 온유가 매일 맞아. 네. 너무 아파서 이혼을 신청했어. 네. 자, 그래서 이혼을 신청해서 이제 이혼 이거를 이제 법정으로 신청했겠지. 이혼 재판을 했어. 네. 재판에서 이혼 이제 판결이 내려져서
판결을 내려줘서 이제 그러면 어때? 너는 온유가 가지고 네. 아내 와이프는 그럼 아파트를 가져라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야. 네.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재산 분할 청구권 자 이혼할 때 다시 이렇게 여기 아직 안 났네. 지금 아직 완전은.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혼이 결정됐지. 네. 이혼이 재판으로 결정이 됐어. 네. 결정이 됐어. 네. 이제 결정되고 이 날이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이다. 네. 그러면 2002년 1월 1일까지는 지금 논하고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요. 아니 재산 분할해야. 분할해 주세요. 네. 해야 된다. 네. 이걸 분할해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이제 이혼이 됐으니까 이제 돈을 재산을 나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청구하겠지. 네. 이때 청구하겠지. 네. 근데 온유가 청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네. 뭐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어. 네. 그리고 2년이 지났어. 그리고 2년 지나고 2002년 1월 2일 날 신청했어. 네. 이때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한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2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안 된다. 네. 2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청구를 했어. 2년 안에 청구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 논 이제 나한테 주세요 하고 청구를 했어. 그런 다음에 등기를 이제 달라고 한다면 등기를 해야 되지. 네. 자기 앞으로 왔으니까 네.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논은 온유가 가져가고 하면 이제 등기를 해야 온유께 되는데 네. 온유가 등기를 안 해. 청구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해. 네. 등기를 안 하고 10년이 지났어. 네. 그러면 이 논은 다시 아내한테로 돌아갈까? 아니요. 아니지 않나요? 자, 일단 청구를 하면 2년 안에 청구를 하면 네. 이게 법적으로 온유께 되는 거야. 온유께. 네. 법적으로 온유께 되는 거야. 네. 물권이 되는 거야. 물권. 네.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면 10년이 지나나 100년이 지나나 이것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온유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등기해도 돼. 근데 2년 안에 청구를 안 했어. 네. 이때 청구를 안 하면 꽝이야. 못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부터 하고 나중에 뭘 해야 되겠지? 네. 이혼은 그래서 이혼할 거야? 아니요. 이혼을 하면 안 되지. 네. 그렇다고 이혼하면 안 되고. 자, 그때 협의 이혼을 했으면 협의 이혼을 했으면 혼인관계 증명서. 네. 원래 이혼을 했고 이제 협의 이혼했다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재판으로 네. 그러니까 분할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 재판으로 분할하면 뭐 협의 혼인관계 증명서는 불필요하다. 판결문을 첨부하면 되니까. 네. 등기 신청일은 정년은 1년 내에 하는 거야. 1년 내에. 네. 등기 신청을 정년은 현물 출자는 설립 회사가 세워지고 회사 등기하고 난 날부터 1개월 내. 뭐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일단 참고만 해라. 자 이제 진등명 청구. 진등명 청구 그동안 계속 몇 번 해서 네. 알지? 네. 진등명 청구 그동안 진짜 등기명이 좀. 이제 계속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알 거고. 자, 진등명 청구 한번 빨리 읽으면서 한번 보자. 네. 우선 1990년대는 말소 등기 또 해도 되고 진등명 해도 돼. 자, 진등명이 뭐야? 자, 1번 보존 등기 A 돼 있어. 네. 2번 소유. 이제 소유권 A지. 네. 네. 근데 3번 이게 이상한 사람. 갑자기 이전 등기 해가지고 B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원인이 없어. 잘못된 거지? 네. 그러면 1990년대는 어떻게 했느냐? 1번 요거를 말소하든지 네. 아니면 또는 2번 이전 등기하든지 네. 요거를 말소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전 등기 A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네. 응? 네. 그럼 다 인정해줬어. 네. 동시 인정해줬고 2001년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말소 등기는 진등명이야. 말소 등기는 진등명. 그러니까 말소 소송과 진등명 소송을 택일해서 하면 되는 거야. 택일해서. 아, 네. 자, 요때는 다시 1990년대는 말소와 이전을 동시에 했어. 둘 다 동시에 해야 돼. 아, 말소해 주세요. 이전합니다 했는데 2001년부터는 말소하든지 또는 이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말소해도 내게 되고 이전해도 내게 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됐어.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전 등기 판결 받아서 말소할 수 없고 네. 말소 등기 판결 받아서 이전 등기 할 수 없는 거야. 네. 응? 네. 옛날엔 됐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소 등기 판결 받으면 이전 등기 되고 이전 등기 판결 받으면 말소도 되고 내가 이전 등기 판결 받고 말소해도 되고 말소 등기 판결 받고 이전해도 됐어. 근데 요때부터는 말소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3번 상속 수용 공매 경매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상판공개법 상판공개법이라고 해서 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게 되는 거. 내 거. 네. 등기 예를 들어 상속은 상속인이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내 거야. 네. 그쵸. 내가 등기 안 해도 이걸 누가 훔쳐가지를 못해. 판결 받은 거 실효도 적용할 수 판결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 네.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 네. 판결 받은 거 또 뭐 공매, 경매, 국가에서 공매, 경매, 뭐 법정으로 이게 뭐냐면 뭐 수용 네. 이런 거 하면 내가 예를 들어 경매로 내 집을 이게 내게 돼서 낙찰받아서 내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채갈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소유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법률 규정이에요. 이거는 뭐 법률 규정. 앞에는 뭐 법률 행위. 행위요. 내가 뭔가 행위를 했지. 네. 매매 행위를 하고 상속 증여 행위를 하고 네.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내게 돼. 내가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내게 되는 거야. 규정으로 딱 못 박았어. 이거는 무조건 네 거야 하고 규정으로 못 박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건 내 거야. 근데 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이걸 채가지를 못하는 거야. 아, 근데 여기 위에 법률 행위 요거 위에 거는 등기 안 하면 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등기하기 전에 내게 아닌 거야. 근데 이건 등기 안 해도 내 거야. 자, 그럼 이혼도 자, 그거 다시. 아닐까요? 자, 다시 아빠가 상속을 해줬어. 상속을 해서 집이 있어. 네. 그럼 이 집은 내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네. 이거는 내 거라고. 아. 등기하지 않아도 내 거야. 내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 1년 후에 등기를 해도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걸 손 못 대. 네. 근데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했어. 등기하지 않으면 내 게 아니야 이거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 게 아니야. 내가 등기 안 했는데 이걸 주고 팔고 사고 뭐 아무도 못 하는 거야. 등기해야 이때는 내 게 되는 거야. 소유권이. 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 진등명 청구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걸 가져올 수 있다. 네. 무슨 말이야? 자. 자, 소유권 A인데 3번 네. 가압류 걸렸고 4번 경매 네. 이미 경매에 걸려서 5번 이제 소유권이 B로 이 사람 낙찰받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낙찰받을 사람한테 이제 경매 이제 돼서 여기에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야. 낙찰을 언제 받았어? 예를 들어 1월 1일 낙찰을 받았어. 누가? 온유가 네. 낙찰을 받았어. 와. 온유가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를 뭐 가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원인 없이 이전 등기를 했어. 네. 이전 등기를 해도 이건 어떻게 돼? 누구 거야? 낙찰 받은 온유 거지? 네. 그럼 온유가 7번 이전 등기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건 다 없어지는 거야. 와. 이게 뭐야? 진등명이지. 네. 진등명이라. 알았지? 네.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말소해도 되지. 그냥 네. 말소해버려도 돼. 말소해버려도 돼. 네. 이미 경매가 앞에 돼 있기 때문에 말소해버려도 돼. 말소하든지 진등명 하든지. 저 같은 성격은 진등면할 것 같아요. 자, 특정 유정은 등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정 유정은 근데 진등명이 안 된다. 특정 유정은 진등명이 안 된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클리어할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유정의 유언 증여 네.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포괄 증여가 있지. 네. 포괄 증여가 있고 특정 증여가 있어. 네. 특정 증여가 있어. 포괄 증여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온유가 산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온유가 나한테 목사님 제가 죽으면 저 산하고 땅하고 다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럼 이건 포괄 증여. 전부 다 가져갔어요. 아니면 제 전재산 다 가져갔어요. 이것도 포괄 증여. 아니면 제 전재산의 50% 제가 이거 학교에 제가 증여하겠습니다. 목사님 다 가져가. 이렇게. 이게 포괄이야, 포괄. 네. 특정은 뭐냐면 목사님 저거 산 목사님 드릴게요. 가져갔어요. 아니면 땅 요거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하는 게 특정이야. 어떤 것을 특정해서 증여하는 거.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서 증여하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진등명은 안 된다. 진등명은. 네. 특정은 진등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가 등기부 기록되어 있었던 자가 판결 또는 협의로 공동 신청 가능하다. 네.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만 진등명으로 가져올 수 있다.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도 진등명 가능하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도 진등명 가능하다. 원래 자기 거니까 앞에 얘기했지. 상속받은 사람, 네. 상방공명법 상속받은 사람 원래 내 거니까 내가 등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거라고 가져가 버렸어. 괜찮아, 가져갔다. 내가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다. 진등명 해가지고. 응? 온유가 나한테 죽으면서 땅하고 산하고 다 줬어. 네. 네. 근데 내가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어. 네. 근데 이제 온유 아들이 배가 아파서 온유 아들이 그걸 다 등기를 했어. 그럼 내가 못 가져오나?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이미 포괄 수정 받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다고. 자, 현재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이전에서 B라는 사람이 이전해서 자기 앞으로. 네. 그러면 진등명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요 사람이 의무자가 되겠지. 네. 의무자. 네. 이 사람 거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네. 내가 권리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최종 소유자가 의무자가 된다. 최종 소유자가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진등명 할 때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하는 거니까 네.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 참 멋지게 만들었다.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일자는 기재할 필요 없고 목적 소유권 이전이고 계약이 아니지. 원래 내 거였으니까 계약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나 농취제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원래 내 거였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다. 대신 네. 취득세 국민 채권은 또 매입해야 돼. 뺏겼다가 다시 소유권은 취득했으니까. 공부상 지적 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자 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공동 신청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라는 게 뭐야? 지금 이게 등기부가 없는 거지. 네.
등기가 없는 땅을 누군가가 훔쳐간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보존 등기 해야 될 사람이면 이 사람도 진등명 할 수 있다. 아, 공무원 신청했어.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상속으로 이전받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진등명으로 이전받은 거 했지. 진등명으로. 네. 이제는 상속으로 이전받는 거. 상속으로. 아, 이전받는 게 많아. 어? 법률 행위로 하는 게 있고 또 뭐? 법률 행위가 법률 아닌 규정으로 하는 게 규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진등명 상판 공경법. 상판 공경법 상속, 판결, 공매 경매, 법률 법률 그게 행위. 뭐야, 뭐 수용 이런 거, 네. 그걸로 하면, 형성 판결 그걸로 하면, 또이 진등명 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상속으로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상속으로 하는 게 이렇게 많지? 상속이 중요한 상속 가지고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야. 자, 이제 상속으로 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번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가능하다. 권리자가 누구지? 상속에서? 아들들이 그렇지. 상속인들이 왜 단독 신청 가능하지? 왜냐면은 아버지가 이미 그렇지. 의무자가 사망했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지.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불가능하다. 네. 상속자가 2명, 3명이면 네. 같이 상속 등기를 해야지. 네. 자기 혼자만은 안 된다. 자기 지분만. 네. 그럼 공유물이랑 마찬가지. 지분은 안 된다. 지분은. 네. 등기 신청서는 한 건으로 하고 한 명이 전원의 상속 등기를 같이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네. 구분 건물하고 똑같이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하는 거하고. 네. 그럼 상속할 때 등기 원인은 뭐냐? 상속할 때 등기 원인은 59년까지는 호주가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유산 상속이 있어. 예를 들어 네. 아버지가 이제 아무 얘기 없이 죽었어. 네. 그게 상속받는 거지. 네. 아버지가 아무 얘기 없이 죽었어. 네. 그러면 상속받는데 누가 받느냐? 1959년 12월 말까지는 네. 특별한 얘기 없으면 장남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 장남이. 우리나라는. 우와. 그게 호주 상속이야. 근데 호주가 누구야? 예를 들어 온유 아버지가 네. 온유 아버지라면 온유 아버지가 사망하면 온유가 다 물려받는 거야. 우와. 1959년 12월 말까지는. 근데 온유 엄마도 재산이 있을 수 있겠지? 네. 근데 호주가 아닌 엄마가 이제 사망을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거야. 그때는 장남이 다 가질 않고 이때는 이제 좀 나누어서 가져가는 거야. 자, 1990년대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재산 상속 아니면 협의에 의한 상속 두 가지가 있었어. 재산 상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사망했다. 네. 그러면 1960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장남이 50% 이제 가져갔어. 50%. 장남이 50%. 네.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동생들이 나눠 갖는 거야.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협의로 협의해서 형이 잘 사는 게 형은 30%하고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50% 하면 그렇게도 됐다고. 네. 그렇게 됐고 91년부터는 어떻게 됐냐? 이제 상속하면 법정 지분이 있다. 법정 상속 지분을 정해줘 사회. 어떻게 정해줬느냐? 예를 들어 뭐 균등하게 정해주는 거야. 법정 상속분이 있어. 법정 상속분. 자, 우선 상속을 하면 196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59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떻게 장남이 다 가져갔지? 장남까지 전부 다. 그때 태어났어. 60년부터 90년까지는 어떻게 장남이 50% 가져가는 거. 네. 50% 가져가는 거 아니면 협의를 했어. 네. 이제 91년부터는 어떻게 됐어? 이제 법정 상속분을 가져가는. 법정 상속분이 있어. 네. 이 법정 상속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엄마가 있고 큰아들 1, 아들 2가 있어. 이렇게 보통 요즘 애들 2명이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빠 거. 아빠가 사망했어.
아빠 재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엄마도 3분의 1, 아들도 3분의 1, 둘째 아들도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 네. 가져가고 엄마가 다른 아들보다 조금 더 줘,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한 7분의 4 그리고 7분의 1.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요 정도를 준다. 요런 법정 상속분이 있어. 엄마가 조금 더 받아가. 엄마이기 때문에 고생했다. 요게 법정 상속분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요렇게 줘.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이 법정 상속분으로 딱 나누고 갖는 거야. 지금은.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협의하면 되지. 네. 협의해서 엄마가 난 상속 안 받을게. 안 받을 수 있어. 큰아들도 나도 뭐 지금 돈이 1,000억 있으니까 안 받을게. 너 둘째 아들 다 가져. 그럼 둘째 아들 다 가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협의되면. 네. 협의 안 되면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 거고. 이제 등기 원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연이가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났으면 지연이는 10원도 못 받는 거지. 엄마 아빠 재산. 지금 태어나는 게 왜? 지연이는 장남이 아니니까 지우리가 다 받는 거지. 장남이랑 장여랑 관계없지. 장남이 다 받는다니까. 장녀는 10원도 못 받는 그때는. 아이고 너무하네. 등기 원인이란 상속은 당연히 피상속인 사망인. 협의 분할도 피상속인 사망인. 근데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하면 협의가 성립된 날. 조정 분할, 심판 분할하면 피상속인 사망인. 그리고 분할 심판하면 법정 상속분 등기하지 않고 막바로 이전 등기하면 되고 대습 상속, 중복 상속도 가능하다. 대습 상속이 뭐냐? 대습 상속은 네. 대습 상속이 뭐냐면 대신해서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언제? 2002년 다시 이렇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0년 1월 1일 날 사망을 했어. 네. 근데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 네. 그러면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사면서 아버지 거 상속받지? 네. 상속받지?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 할아버지가 2010년 1월 1일 날 할아버지가 사망했어. 네. 그럼 이 사망했으면 할아버지 걸 누가 받아? 원래 아버지가 받아야 되지.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네. 그럼 이 할아버지 걸 누가 받느냐? 또 이제 손주가 받지? 이 아들이 받잖아. 그렇지? 네. 그럼 요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해. 대습상속. 아버지는 건너뛰고 아들이 손주가 바로 받는 거. 요거 대습상속. 대신할 습득. 자, 그리고 또 중복상속이 있어. 중복상속. 네. 중복상속은 뭐냐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동시에 사망을 한 거야. 교통사고로. 아이고. 그러면 할아버지 재산이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들한테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한테, 아버지 재산도 바로 아들한테 이렇게 중복으로 상속받는 거야. 네. 여기 중복상속이야. 그럼 중복상속하면 대습상속하면 어떻게 돼? 대습상속도 손주한테 바로 가지. 네. 중복상속도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상속해준 게 아버지한테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께 바로 자기한테 오는 거지. 네. 이것도 그런 거야. 그렇고 이제 실종에 의해서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조금 어려워. 실종에 의한 게 조금 어려운데 지금 내가 줄 거라고 하는 거 줄 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줄 거라고 하는 거야. 실종상속 1번은 줄 걷지 말고 네. 1번은 언제 실종신고에 실종신고 받았느냐에 따라 등기 원인 일자를 실종신고에 따라 등기 원인 일자가 달라지는데 2번 지워라. 2번 그냥 삭선해. 삭선이요. 네. 삭선해. 헷갈리니까 읽지 마. 3번 지워라. 삭선해. 네. 3번 삭선해. 읽지 마. 아예 헷갈려. 요거하고 밑에 거 좀 3번도 91년이 삭제해요? 이거죠? 91년 요것도 삭선해. 읽지 마. 헷갈려. 나중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삭선시키는 거야. 삭선. 됐고. 자 이제 3번까지 삭선됐고 당구장 표시 보면 상속 등기 시
무조건 피상속인 재적 등본을 첨부한다. 피상속인 누구야? 사망한 사람의 재적 등본을 첨부한다. 네. 피상속인한테 친양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상속인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된다. 피상속인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도 제출해. 온유는 네. 아버지 아들이 온유하고 또 희락이하고 사랑이 세 명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빠가 온유 몰래 친양자를 한 명 등록시켜놨어. 네. 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세 명이 상속받은 줄 알았더니만 있어. 네. 그러면 상속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다 제출해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나 이런 거. 줄 건가요? 줄 어. 거예요? 아니 그거 나도 네. 내가 줄 거라고. 자 2번. 이번에는 양자로 내가 온유를 양자 삼았어. 네. 내가 온유를 양자 삼았는데 네. 양자가 사망을 했어. 네. 양자가 피상속인이야. 어. 내가 상속인이야. 내가 온유를 양자 삼았는데 온유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온유가 사망을 했어. 그럼 내가 상속받지? 네. 그럼 내가 이 온유를 입양했다는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네. 위조할 수도 있겠네요. 뭐 할 수도 있겠지. 자 며느리가 이제 상속받아야 돼. 네. 왜 남편이 죽었어. 온유가 오늘 온유 계속 사망한다. 어쩔 수 없다. 네. 온유가 사망하고 온유 와이프가 온유 아빠로부터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려면 재혼을 하면 상속을 못 받아. 아 그렇죠. 네. 재혼을 하면 상속 안 해줘. 그럼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 네. 만약에 재혼을 했으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게 적혀 있겠지. 네. 그럼 그 사람은 상속 못 받는 거야. 내가 상속 받으려면 난 아직 재혼 안 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보세요. 나는 온유하고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온유가 사망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그거만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남자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 있어요. 남편. 아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했다고. 사망했는데 남편-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며느리가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는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정도는 괜찮지. 아니 남자친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유,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된다. 결혼만 법적으로 아직 결혼 안 했으면 된다. 법적으로. 결혼만 안 했으면 되구나. 그래서 온유가 A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 네. 혼인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네. 온유가 사망을 했어. 네. 네. 계속 그리고 온유 아빠가 여기서 사망을 했어. 네. 온유 아빠가 사망했어. 그럼 온유 아빠가 재산이 있겠지? 네. 네. 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온유 와이프가 아직 재혼을 안 해야 네. 재혼을 하지 않아야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재혼하면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 저 어디야? 네. 저 어디지? 어디? 삼성가에 시집 갔다가 네. 삼성 그 재산 물려받으려면 일단 이혼하면 안 되겠지. 네. 이혼하면 못 받는 거고 이혼하지 않고 이혼해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 버리면 못 받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은 뭐 이혼 해도 상속 받고 재혼하든지.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자 이제 피상속인 그럼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이 제출해야 될 게 뭐냐?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증명서, 재적증명서, 말소자 등본 이런 걸 제출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너희들이 이제 상속 등기를 할 거잖아. 네. 공무사가 되면. 네. 그럼 상속 등기를 할 때 네.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 피상속인 거는 이거를 가져오세요. 상속인 거는 이거를 가져오세요.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지. 네. 그럼 피상속인 가져와야 될 게 몇 개야? 기본적인 손가락으로 5개. 표시해봐. 몇 개야? 5개야. 기가 친제말. 기가 친제말. 자 해봐. 시작. 기가 친제.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온유야. 아. 기가 친제말. 5개. 네. 누가? 사망한 사람. 기가 친제말을 가져와야 돼. 기가 기본 증명서 또 가족관계 증명서, 친양자 증명서, 친제, 재적 증명서, 말소자 등본. 말소자 등본. 요 5개를 가져와야 돼. 말소자 등본이 뭐냐면 온유한테
이제 사망한 사람한테 시집간 딸이 있어. 그러면 네. 시집간 딸은 거기에서 시집가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옛날에 호적에서 파간다 그런 말 하지. 네. 시집가면 호적에서 파지잖아 옛날에. 네. 그래서 아예 사라져 버렸어 옛날에. 네. 그래서 자기 아들 딸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예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실제로는 아들이 있는 거잖아. 딸이 있는 거잖아 실제로는. 네. 그래서 제적 말소의 등본을 가져가서 시집간 딸이 있으면 그 사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기가 친제말을 하고 상속인은 몇 가지? 3가지. 기가주. 기본 증명, 또 가족관계 증명,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3가지. 이렇게 한다. 네. 자, 피상속인이 외국인이었을 경우,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네. 이 외국인이 정말 사망했는지 외국에서 사망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사망했다는 그 나라,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다. 그럼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망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의 상속인, 이 사람의 상속인이 지금 한국인이겠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겠지? 네. 이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전원의 확인 가능한 정보, 예를 들어 상속인들의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이런 걸 다 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사망한 사람하고. 외국인 저 사람이 사망했는데 내가 저 사람 받고 싶어.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난 저 사람 며느리예요. 그럼 그 혼인증명서 제출해야 되고, 난 저 사람 아들이에요. 그럼 출생증명서 제출해야 되고 해야 된다. 네. 상속인이 이거 외에 예를 들어 제출한 사람이 3명이야. 3명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상속받을 사람 이 사람 예를 들어 이거야. 자, 지연이가 네. 미국으로 유학 갔어. 네. 유학 가서 어떻게 됐어? 제임스 딘하고 결혼했어. 제임스 딘이 돈이 얼마 있어? 1,000억 있잖아. 네. 1,000억 있단 말이야. 제임스 딘이 1,000억 있는데, 제임스 딘이 사망했지? 사망했는데, 이제 지연이가 이제 살다가, 제임스 딘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바쁘고, 재미도 없어. 맨날 공연 다니고. 네. 그래서 지연이가 한국에 왔어. 네. 한국에서 아들 낳았어. 네. 네. 아들 낳았는데, 누구 닮았어? 제임스 제임스 딘 닮아야 되는데 지연이 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제임스 딘 아들이에요.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증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지연이가 한국에 있다가 또 제임스 딘 만나러 잠깐 갔어. 네. 그리고 또 왔더니만 이번엔 딸을 낳았어. 네. 하루 만나고 왔는데 딸을 낳았어. 네.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요런 사람인 경우 네. 내가 이 사람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그리고 제임스 딘이 사망했다는 사망 서류를 내야 돼. 네. 이걸 내야 이 사람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상속인 전원 선서 진술서. 자, 우리는 이제 상속받을 사람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네. 엄마까지, 지연이까지. 네.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3명이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네. 지연이가 안 낳았으면 더 이상 없겠지. 네. 그런가? 어쨌든 더 이상 없어요 하는 진술서를 네. 받아서 같이 제출해야 돼. 그러면 사망 서류, 가족이라는 서류, 그리고 더 이상 없다는 서류 3개를 내야 되네. 네. 요 3개를 내야 된다. 네. 재적 등초본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재적 등초본, 재적증명서, 피상속인 재적증명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재적 등초본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관할구청에서 그냥 증명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관할구청에서 출가한 딸 호적 등본이 없으면 무적 증명서도 제출 가능하다. 출가한 딸이 호적 등본 없으면 무적 증명서도 제출 가능. 자, 무적 증명서가 뭐냐 하면 호적에 네. 등재된 적이 없다 이런 증명. 근데 우리 딸이었다. 아니면 아니다. 관계 없다 이 사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딸은 딸인데 상속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호적에 등재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네. 그래서 그때는 무적 증명서 이런 것도 제출했다. 네. 자, 문제 1번. 상속인 범위와 상속을 받으려고 상속 등기를 하는데
상속인 법유와 지분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엄마하고 아들, 딸이 있는데 그러면 엄마가 7분의 4, 아들이 7분의 1. 아니 7분의 엄마가 3. 7분의 3, 아들이 7분의 2, 7분의 2 해야 되는데 네. 이 다담이 1이 돼야 되잖아. 네. 다담이 1이 되는데 엄마는 7분의 3 했는데 아들은 7분의 1, 딸도 7분의 1. 다 해보니까 1이 안 돼. 7분의 5밖에 안 돼. 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지분이 다른 경우 신청 내용이 확정 판결과 동일해도 그건 각하된다. 네. 판결문 내용 상속인과 제출한 상속인이 달라도 안 돼. 판결문에는 상속인이 3명 있다고 했는데 네. 상속받겠다고 제출한 사람은 5명이야.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고. 2호 바꿔요. 이것도 안 돼. 네. 사람이 다르니까. 자, 그리고 자, 3번, 4번 지워라. 3번, 4번 지워. 작선이요. 삭산해라. 3번, 4번 삭산하고. 뭔 소리가 이거? 지연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상속 증명 서면은 아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속받기 위해서 주소 증명 서면은 피상속인 주소 증명 서면은 말소지 초본을 제공해야 된다. 말소지 피상속인 주소 증명은 말소지 초본을 제공. 피상속인 주민 그게 아니라 말소지 초본을 제공하고 42년과 46년에 살다가 돌아갔던 그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기류부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는 기류부. 너희들은 나도 본 적 없는데 기류부라는 게 있었어. 네. 지금 주민등록 등본하고 비슷한 거.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걸 제출했다 이 말이야. 네. 이제 상속인의 주소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네. 상속 포기자와 지분 없는 자는 주소 증명을 미제출한다. 자, 상속 포기자가 있어. 자, 큰아들, 둘째 아들, 첫째 딸 이렇게 있는데 큰아들이 상속을 포기해. 나는 상속 안 받겠다. 그럼 둘째 아들과 첫째 딸만 상속 받겠지? 네. 네. 이게 뭐야? 협의 상속하는 거잖아. 협의 분할하는 거잖아. 한 사람 포기했고 두 사람 그냥 갖기로 했으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상속 포기자, 이 사람 상속 포기자지. 그리고 지분 없는 자, 상속 포기자 아니면 상속을 포기했던지 상속을 나는 아예 받지 않겠다 포기했어. 네. 그러면 둘째와 첫째가 요것을 50대 50 나눠 가질 수 있겠지. 네. 50% 나눠 가질 수 있겠지. 네. 이번에는 지분을 포기해. 그러면 상속을 받았어. 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첫째 딸도 네. 상속을 받았어. 어떻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받았어? 네. 받았는데 받고 나서 난 지분 포기할게. 지분을 포기했어. 네. 지분 포기할 수 있겠지? 네. 지분을 포기해서 큰아들이 마침 자손이 없어. 그럼 이 지분이 다시 요렇게 가겠지? 네. 이렇게도 갈 수 있어. 상속 받고 나서 지분 포기할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요 지분 포기한 경우,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했든지 지분이 없으면 주소 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지. 네.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럼 개명을 했으면 개명 증명서를 해야 되고,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인인데 행방불명돼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의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되고,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 사람은 있는 건 확실해. 희락이가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집이요. 집에 있어. 네. 살아있지? 네. 근데 희락이가 지금 집에 있는지 며칠째 안 보여. 그러다 죽었나? 그렇지 않지. 네. 행방이 불명돼서 그러면 행정상 주소 등록 후에 상속인 주소로 제공한다. 행정상 주소라는 게 그냥 상계도 있다. 그럼 상계도 그 동사무소 가서 등록해버린다. 네. 지금 몇 분이나 지나? 저희 아까 거까지 합치면 1시간 30분이요. 지금 거는. 지금 아까 거는 30분이었고 지금 거는 55분이요. 그럼 좀 쉬었다 하자. 네.